학부모님들 안녕하세요.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저는 한국공학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상담하는 안현아입니다. 제가 오늘 학부모님들과 같이 공부할 내용은 디지털 중독의 예방과 관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저희 아이들을 양육하면서 저희가 이제 굉장히 많은 것들을 고민하고 아이들에게 최상의 것들을 해주고 또 아이들이 스스로 알아서 잘 살아나가고 성장하도록 돕는 양육을 하고 싶은데 여러 가지 고민과 걱정들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요즘에 뭐니 해도 가장 걱정되는 것은 아이들이 디지털 중독, 그러니까 우리가 스마트폰 중독, 핸드폰 중독, 뭐 스마트폰 중독이 핸드폰 중독이긴 합니다만 뭐 게임 중독, 뭐 이런 거에 빠지지 않을까, 그런 거에 빠져서 공부도 소홀히 하고 또 친구들도 잘 만나지 않고 정신 건강도 좀 문제가 생기고 이럴까 봐 굉장히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 것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저희가 디지털 중독을 예방하고 관리하는 양육 기술을 배우기 위해서 아이들의 어떤 마음을 우리가 잘 알고 관리를 하려면은 우리가 이제 중독과 중독 행동이 뭔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차시에는 이 부분을 저희가 이론적으로 먼저 조금 짚고 어머님, 아버님들의 고민들을 조금 들으면서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강의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제가 몇 개 퀴즈를 내보려고 합니다. 퀴즈가 이제 몇 개는 아니고 한 개이긴 한데, 자, 이거는 뭐냐면 제가 이제 5개의 문장을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 중에서 이제 다 중독에 대한 문장인데요. 학부모님들이 생각하시기에 이 중에 옳은 게 몇 개나 될지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중독은 비정상적인 거고 병리적인 거다. 당연한 거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그리고, 이거 이제 강의를 들으시면,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를 이제 점차 아시게 돼요. 그 다음에 쾌락에 약한 사람들, 재미만 쫓는 사람들이 중독에 빠지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게 O 아니면 X겠죠? 두 번째는 의지력이 강한 사람은 중독에 빠지지 않는다. 즉, 건실한 삶을 살고, 뭔가 멘탈이 강하다. 그러면 이제 중독에 빠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세 번째는 중독은 학습된 거니까, 행동이 이제 습관화된 거니까 강하게 제한하고 통제하면은 중독을 멈출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중독 물질, 중독 자극에 많이 노출되면 반드시 중독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한 번 중독이 되면 중독에서 빠져나오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 그래서 이 5가지가 다 사실이라고 생각하거나 뭐 이 중에 이제 상당수가 사실이라고 생각하시면은 저희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아이들이 중독에 빠질까 봐 너무너무 걱정이 많이 되게 되시고요. 그다음에 중독에 아이가 빠지면 아이가 멘탈이 약한가? 얘가 좀 기질적으로 너무 충동적이고 쾌락을 좋아하나? 이런 걱정을 또 더불어서 하시게 되고 또 우리가 그러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제 디지털 중독이라고 생각했을 때는 이런 어떤 중독 행동에 노출되지 않기 위해서, 디지털 중독에 노출되지 않기 위해서 디지털 기기를 쓰는, 디지털 기술에 접하는 그런 시간을 제한하고 강하게 통제하고 강하게 혼내거나 훈육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들을 하시게 되겠죠. 자,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다는 것은 답이 뭐겠습니까? 몇 개가 옳은 것일까요? 답은 모두 다 X. 여기서 옳은 것은 한 가지도 없습니다. 그러면 어머님, 아버님들이 한 개도 없다고요? 한두 개는 정말 맞는 줄 알았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오늘 강의를 들으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를 잘 따라오시면 우리가 중독과 중독 행동의 이유와 또 기능도 있어요. 그래서 그 기능들을 조금 알아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해를 바탕으로 저희 아이를 위한 양육 기술들을 조금 더 양육의 방향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학습의 목표와 내용을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강의를 들으시면서 아까 그 5개가 다 한 개라도 맞다고 생각하셨으면 그러면 그게 틀리면 사실은 뭐란 말인가 이 부분을 이제 같이 보시는 거고, 두 번째는 그 중독을 일으키는 원인인 스트레스, 이 부분을 제가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할 텐데 이 스트레스도 중독에 대해서 새롭게 오늘 이해하시는 것처럼 어머님, 아버님들이 또 새로운 관점을 오늘 배우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중독도 기능이 있는데요. 중독의 기능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컨텐츠는 이렇게 3가지로 오늘 이 시간의 주제는 요 소주제는 3가지로 구성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저희 같이 공부를 시작해 볼게요.
네. 디지털 중독일까요? 이거는 디지털 중독일까요? 저희 아이가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중독이 아닐까요, 선생님? 뭐 이렇게 정말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사실 여기 나온 내용들은 저희 아이들이 되게 많이 보이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 아버님이 걱정이 엄청 크시죠? 첫 번째는 뭡니까? 아이가 학교에서 뛰어놀면서 실제로 만난 학생들하고, 만난 친구들하고 친구를 맺으면 좋겠는데, 이 아이들이 그 아이들하고 친구를 맺는 게 아니고 SNS로 친구를 맺어요. 그리고 또 스마트폰이 없으면 못 삽니다. 그리고 스마트폰을 제한하려고 하는 순간 막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면서 나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엄청 화를 내. 이거 중독 아니야? 이렇게 걱정이 되게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게임을 막 너무 하는 시간이 길어요. 막 근데 그 하고 나서 막 너무 그거 없으면 못 살 것처럼 막 이렇게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이 게임밖에 없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굉장히 걱정이 많이 되시죠. 그리고 쉬는 시간이 될 때마다, 쉬는 시간마다 스마트폰으로 온라인 게임을 하고 놀고 이제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자, 이것은 중독일까요? 중독일까요? 답은 뭘까요? 자, 우리가 답은요, 뒤에서 말씀을 또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답은 이런 행동만 가지고는 우리가 이것이 중독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무엇을 보고 중독이냐 아니냐를 판단해야 되냐면, 이 행동을 왜 하는가, 그리고 행동을 조절할 수 있는가가 핵심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앞에서 우리가 왜 이 행동을 하는가, 즉 우리가 중독이라고 생각하는 행동을 하는가,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것을 조절할 수 있는가가 이제 핵심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영화를 많이 보고 드라마를 많이 보고 어떤 활동을 많이 한다, 내지는 우리가 어떤 게임을 많이 한다, 뭐 이런 것도 다 포함인데, 어떤 행동을 할 때 그 행동 자체가 목적이라고 하면은 그 행동의 목적이 달성되면 그 행동을 멈출 수가 있어요. 그쵸? 근데 이유가 그 행동 자체의 본질에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을 다 이루면 우리가 멈출 수 있는 조절력이 생긴다는 거죠. 근데 이제 중독과 중독이 아닌 것의 차이는 뭐냐면은, 이 행동을 하는 것 자체가 어떤 만족을 주는 게 아니고요, 다른 불쾌한 자극, 그래서 불쾌한 감정이나 상황을 피하려고 우리가, 그래서 예를 들어서 너무 스트레스가 심해서 막 밤새도록 쇼츠를 봤어요. 너무 스트레스가 심해서 밤새도록 게임을 했어요. 뭐 이런 거, 대인관계 불안이 있어서 계속 인스타에서 떠날 수가 없어요. 즉 어떤 우리가 불편한 어떤 감정이나 스트레스 때문에 그걸 조절하려고 이 행동에 몰두했다. 그러면 시간이 적게 든다 하더라도 이것은 중독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경우에는 그런 어떤 불쾌감을 없애기 전까지는 이 행동을 당연히 멈출 수가 없겠죠. 이걸 충분히 많이 했다고 불쾌감이 사라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멈출 수 없다고 느끼게 되고, 내가 스스로 조절할 수 없고 불쾌한 감각 때문에 시작을 했는데,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즐겁게 이 활동을 했다라는 느낌보다는, 하고 나니까 즐거움보다는 후회나 죄책감이 훨씬 더 크다, 이제 이런 느낌을 우리가 이제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머님, 아버님들이 이제 아이들에게 중독을 중독을 예방하고 관리하는 뭔가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아이가 중독인지 아닌지 먼저 체크하셔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을 하셔야 되냐 하면은, 아이가 이것을 할 때, 이 행동을 할 때, 게임을 막 하고, 막 인터넷에 막 몰두하고, 유튜브를 너무너무 열심히 보고, 근데 이런 것을 할 때 도대체 이 아이가 왜 이걸 하게 되는지, 그걸 하게 되기 전에 어떤 괴로운 심정이나 괴로운 감정이나 생각들이 있었는지, 또 아이가 자기가 딱 원하는 만큼, 목적하는 만큼 하고 끝내고 상쾌하게 끝냈는지, 하고 나서 막 나는 왜 이거를 멈추지 못했을까라는 죄책감이나 괴로움이나 이런 게 큰지, 이제 이런 부분을 체크하시는 게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중독이 왜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중독은 왜 일어날까요? 게임에 엄청 몰두하는 친구가 여기 나와 있는데, 자, 중독은 왜 일어날까요? 자, 정답은 제가 크게 써드릴게요. 스트레스. 네, 정답은 스트레스입니다. 네.
그래서 이 만병의 근원인 스트레스가 중독까지 일으킨다니 역시 스트레스는 정말 안 좋은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제가 이 부분에서 조금 다르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스트레스가 심해지면 우리가 이제 중독으로 이어지고 스트레스는 신체적으로 심리적으로 굉장히 부담을 주는 우리에게 이제 불쾌감을 주기도 하는 이런 것이긴 하지만 사실 우리 스트레스는요 긍정적인 기능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스트레스는 적응을 하기 위해서 우리의 신체와 심리적인 반응이 나타나는 거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우리가 나쁜 상황에서 막 우리가 괴로운 걸 표지해주기 위해서 우리의 뇌가 스트레스라는 것을 느끼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새로운 상황에 가면은 이전에 했던 거랑은 다른 행동을 해야 되죠. 그러면 뭐예요? 우리가 생각도 더 많이 해야 되고 뭔가 정보도 더 많이 얻어야 되고 이전에 행동하던 거랑 다르게 우리의 몸을 다르게 또 움직여야 되고 이제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에너지를 평소보다 더 많이 쓸 수밖에 없죠. 새로운 환경에서는 우리가 적응하려면 에너지를 더 많이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우리의 몸을 조정하는데 이제 얼만큼 우리의 몸이 지금 요런 조정을 해서 에너지를 썼다. 요걸 이제 알려주는 게 우리의 뇌의 입장에서는 스트레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정적인 사건만 스트레스를 일으키는 게 아니라 적응이 필요한 어떠한 사건이라면 그게 이제 긍정적인 사건도 우리가 스트레스를 느낄 수가 있다는 거죠. 즉 에너지를 평소보다 더 많이 쓰면 적응을 위해서 특히 더 많이 쓰면 이제 우리는 그걸 스트레스라고 느낀다는 거죠. 우리가 부정적이냐 긍정적이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적응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해야 되느냐 이제 이게 스트레스와 관련이 있고 그리고 이제 적응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면 그래서 스트레스를 느꼈지만 우리가 이것을 적응을 잘해서 스트레스가 잘 해소되게 되면은 우리가 건강과 미래에도 도움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아니 이렇게 긍정적인 사건과도 스트레스가 관련이 있는데 중독하고는 도대체 어떻게 관련이 있다는 건가요?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제가 그 다음에는 트라우마 스트레스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스트레스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적응을 위해서 우리가 정상적으로 사용하는 신체 반응이지만 스트레스는 어때요? 적응하고 나면 없어져야 되죠? 근데 적응하기 전에 또 새로운 사건이 생겨서 아직 적응이 끝나지가 않았는데 에너지를 또 써야 돼요. 그러면은 우리가 짐을 한 개 질 때는 괜찮지만 한 개 지다가 두 개 지고 세 개 지고 네 개 지면 점점 한 개는 내가 감당할 수 있었는데 짐이 점점 늘어나서 그러니까 우리가 한 개를 지고 내려놓고 새로 하나 지는 건 할 수 있지만은 막 두 개, 세 개 점점 늘어나서 10개를 한꺼번에 지면 어때요? 굉장히 힘들죠? 이것처럼 우리가 스트레스가 해소가 된다. 즉 우리가 적응이 잘 이루어진다까지 가기 전에 이게 이제 스트레스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발생이 된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만성화된다라고 얘기해서 우리가 이걸 만성 스트레스라고 하는데 그러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적응을 위해서 건강하게 쓸 수 있는 에너지보다 훨씬 많은 에너지를 쓰게 되죠. 그럼 우리 뇌는 어떻게 되냐? 생존에 뭔가 어려움이 있는데 우리가 좀 살아갈 수 있을까? 이거 너무 걱정되는데 이제 우리 뇌는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거가 있냐면 만성화된 스트레스는 아니지만 한 번 오는 게 이제 적응을 그냥 어느 정도 요하게 해서 조금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커다란 상실이나 아니면 굉장히 신체적으로나 심리적으로 굉장히 어려울 법한 이런 일들이 발생해서 에너지를 적당히 낼 수 없고 너무 많이 낸다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그땐 또 우리 뇌가 또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번에도 에너지가 딸리는데 큰일 났는데 이렇게 생각하면서 정상 회로가 아니라 굉장히 몸을 다르게 돌려야 되는데 다른 때 같이 해서는 안 되겠잖아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때 우리가 느끼는 스트레스가 뭐냐? 트라우마 스트레스입니다. 근데 트라우마도 그러니까 스트레스의 일종인 거예요. 그래서 트라우마 스트레스가 생기면은 우리 몸을 어떻게 비상 상황으로 우리 뇌가 돌리냐? 첫 번째는 과각성입니다. 그래서 과각성 상태에서는 우리 뇌는 뭘 하냐? 도피. 빨리 도망가. 이 상황을 도망가. 빠져나가서 빨리 이제 너의 원래 상태로 돌아갈 수 있는 대로 가.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이제 투쟁이에요. 싸워서 이겨야 돼. 나를 위협하는 적으로부터. 이게 이제 대상이 사람이나 뭐 어떤 거일 수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입시 뭐 이런 것도 사실은 우리에게 이제 싸워야 되는 대상이죠. 그래서 아이들이 굉장히 전투적으로 이제 공부를 막 하잖아요. 이제 그것도 이제 투쟁입니다.
공부 안 하고 막 계속 해야 되는 거 알면서도 딴짓하고 이런 거는 이제 일종의 도피라고 할 수가 있는데 어쨌든 이것은 과각성으로 일어나는 어떤 반응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과각성을 했을 때는 온 힘을 다해서 에너지를 다 내서 도망가든지 싸우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거를 하다가 에너지를 너무 많이 냈어요. 그러니까 에너지를 너무 많이 쓰고 힘을 너무 많이 써요. 그러면 어때요? 과부하되는 거죠. 근데 저희가 전기 제품도 어때요? 과부하되면 갑자기 팡 하고 터지거나 아니면은 두꺼비집이 확 내려가죠, 집에서. 아마 이런 경험들 많이 해보셨을 텐데 우리 뇌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과각성이 저각성으로 바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아이들이 무기력해서 누워있는 게 게을러서 그렇다. 잠을 많이 잔다. 얘는 왜 이렇게 천성이 게으르고 이렇게 생각하거나 아니면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그렇게 생각한다라고 하면은 이제 생각을 바꾸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예민하거나 아니면 너무 무기력하거나 한 것은 전부 다 트라우마 스트레스로 인하여 우리 몸이 정상적으로 우리의 몸을 돌리기 위해서 그래서 위험 상태에서 빨리 빠져나오도록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막 뇌를 각성시켜서 쓸 때 우리는 예민해지고 그게 너무 지나쳐서 에너지가 진짜 고갈돼서 죽을지도 모른다고 생각될 때 빠르게 진정시켜서 급브레이크를 밟아가지고 에너지를 비축하는 거 그게 이제 저각성 상태다.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트라우마 스트레스가 발생되면요, 우리 뇌는 트라우마 기억이라는 것을 만듭니다. 왜냐하면은요, 트라우마 기억을 만들면은 우리가 어떻게 되냐, 당시랑 비슷한 상황이 날 때, 이제 경보를 울리는 거예요. 알람을 엄청 울려요. 그러면 이제 그때랑 알람이 뭐냐? 그때 트라우마 기억이 만들어졌을 때랑 똑같이 과각성 되거나 저각성 됐을 때 우리가 예민할 때 즐겁게 느끼는 사람 없습니다. 그렇죠? 예민할 때 굉장히 불쾌하고 짜증나고 막 정서 조절과 행동 조절이 안 되고 막 힘들잖아요. 근데 그런 어떤 과각성 상태의 신체의 감각이나 아니면 우리가 다운됐을 때도 내가 원하는 걸 못하고 너무 처지고 누워서 그냥 편하게 즐겁게 놀면 우리가 이제 저각성이라고 얘기 안 하죠. 근데 우리가 의지로 할 수 없을 정도로 무기력하고 뭘 하는데 하나를 해도 너무 많은 에너지가 든다. 이제 이러면 저각성인데 그게 언제 나타나냐? 트라우마 상황에서 나타나는 건데 우리 생존을 위협하는 상황에서 나타나는 건데 이제 이런 감각이 실제로 그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는데도 트라우마 기억이 생기면 비슷한 상황이 발생될 때마다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험 전에 우리가 너무 긴장해가지고 막 예민해서 과각성 돼 있다가 이게 굉장히 위협적이라고 생각이 돼서 그래서 시험 끝나고 적응하기 전에 쉬고 이제 회복도 안 했는데 시험 끝나고 또 시험 끝나고 또 시험 이제 맨날 이런 게 있고 근데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시험에 대해서 굉장히 만성적인 스트레스를 가지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 이 시험 때문에 뭘 아직 하기도 안 하는데 시험을 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는 순간부터 벌써 이제 과각성, 저각성에서 매우 예민해지거나 매우 무기력해지거나 이제 이런 일들이 이제 나타난다는 거죠. 근데 그것은 매우 잘못되거나 손상된 게 아니고요.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알람을 울려서 빠르게 이제 우리를 대처하도록 그래서 뭔가 이건 위기가 있으니까 몸을 빨리빨리 준비해서 뭐 이거를 잘 헤쳐나가 아니면 빠르게 도망가 이제 이렇게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 뇌가 이런 알람을 울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불쾌감이 뭐랑 연결되는지 우리가 알고 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시험 전에 너무나 불쾌할 때 이게 내가 시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래 라는 걸 잘 알고 있거나 뭐 학교 가기 전에 밤새도록 뭔가 게임을 하고 아침에 늦게 일어나고 싶고 막 이렇게 할 때 내가 학교 가면 어떤 일들이 생길까 봐 무서워서 그래 라고 하면 우리가 이유를 알면 어떻게 돼요? 그 상황을 피할 수 있겠죠. 아니면 그 상황에 대한 어떤 대처를 먼저 우리가 준비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유를 잘 몰라. 그러니까 우리가 왜 이런 스트레스를 겪는지 스트레스라고도 사실 연관을 잘 못하고 뭔가 몸이 불쾌하고 기분이 불쾌한데 이게 뭐랑 연관되는지 잘 몰라요.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떤 행동을 할 수밖에 없냐면은 이 감각, 이 불쾌한 느낌을 덮을 수 있는 더 강한 자극을 찾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이제 중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중독은요, 사실 기능이 있는 거예요. 어떤 기능이냐고 하면은 트라우마 기억으로 우리가 불쾌한 감각이 이제 이런 상황에서 나타날 때 이 감각을 잠재우기 위한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온건하고 평온하고 이런 걸로는 사실 이 불쾌한 감각이 덮어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트라우마 기억과 관련된 불쾌한 감각이라는 건 살아나기 위한
위한 감각이잖아요. 살아나기 위한 감각이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굉장히 강한 감각이어야 되는데 이제 그거를 덮으려면은 그 이상의 굉장히 자극적인 거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독은요, 이렇게 마일드하고 편안한 걸로는 중독이 안 되고 항상 되게 자극적인 거. 그래서 이제 뭐 영화 중독 이런 거는 영화광 이런 말은 있지만 영화 중독 뭐 이런 건 없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드라마 같은 것도 만약에 중독이 된다 그러면 어때요? 되게 자극적인 드라마여야 되고 사실 굉장히 많이 이제 중독으로 나타나는 게 쇼츠 많이 보죠? 근데 쇼츠는 왜 그래요? 짧은 시간에 여러 가지가 계속 돌아가면서 재미없다가 갑자기 돌발적으로 재밌다가 재미없다가 또 재밌다가 그러니까 약간 그 도박에서 이렇게 슬롯머신 이렇게 내리다가 언제 잭팟이 터질지 모르는 것처럼 이렇게 강하게 자극이 오는 거 게임도 굉장히 흥분된 상태에서 이렇게 오는 거 이제 요런 것들에 이제 우리가 자극이 이제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중독이라는 걸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흡연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약물 아니면 이제 우리가 알코올 이런 거 그다음에 이제 디지털 중독 같은 어떤 행위 중독 그리고 이제 행위 중독에는 우리가 도박 이런 것도 있는데 우리 아이들은 뭐 요렇게까지는 많이는 안 하는데 요게 이제 저희 오늘 주제죠. 근데 제일 흔하고 제일 접근성이 이제 좋은 건데 이제 요런 것들을 아이들이 많이 한다. 이렇게 하면은 요거는 뭐냐? 아, 요걸로밖에 채워지지 않는 굉장히 불쾌한 신체 감각이 있다. 이제 이런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요? 요 신체 감각을 잠재울 수 있는 다른 행동들을 찾아야 되죠. 자, 왜 그러냐면은요. 우리가 의지로 중독을 끊을 수 있냐? 끊을 수 있습니다, 사실. 예. 노력하면, 끊을 수 있어요. 담배 굉장히 끊기 어려운데, 끊으시는 분들 있죠. 의지로. 쉽지는 않아요. 근데 의지로 끊을 수 있기는 있어요. 근데 왜 우리가 중독을 고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까? 그 이유는 뭐냐면, 중독을 끊게 되면은, 우리가 그 중독이 하던 중화시켜주는 기능, 불쾌한 감각을 중화시켜주는 그 기능 자체를 대체할 수 있는 게 없어서 통째로 중독만 끊으면 이 불쾌감을 몸으로 다 견뎌야 돼요. 근데 의지로 끊는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이 불쾌감을 견디면서 스트레스를 견디면서 막 이거를 해내는 거죠. 의지로 끊는 것은. 근데 이게 왜 우리가 중독을 못 끊는다고 생각하냐면 의지로 견디는 것도 어느 한계까지예요. 스트레스가 어느 날 굉장히 크게 치고 올라오는 상황이 온다? 그러면 담배 10년 끊으셨던 분도 어때요? 갑자기 너무 큰 스트레스가 오면 한 대에 딱 피기 시작해서 다시 이제 중독이 시작되죠? 이게 이제 재발되는 거예요, 재발. 아니면은 이 행동은 담배는 끊었는데 뭐 술을 많이 마시게 된다든지 뭐 담배랑 술은 끊었는데 뭐 핸드폰에 집착하게 된다든지 저희 아이들도 게임은 끊었는데 스마트폰에 집착한다든지 스마트폰은 끊었는데 뭐 핸드폰을 본다든지 뭐 이런 되게 다양한 이제 중독들이 계속 이행되면서 이제 나타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이유는 뭐냐? 중독이 우리 불쾌한 감각을 중화시켜주기 위한 자극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이게 생존에 필요하니까 중독을 계속해야 되나요? 그렇진 않죠. 왜냐하면 중독은 당장 죽는 것, 생존의 위협을 피하기 위해서 우리 뇌의 착각이라 하더라도 피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만 그래서 서서히 죽는 것을 선택하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우리는 중독을 멈춰야 합니다. 다만 이 행동만 멈추는 것은 의미가 없고 이 불쾌감을 진정시킬 수 있는 건강한 대체 행동을 같이 우리가 학습을 하고 우리가 이 부분들을 훈련시켜 나가야 중독을 끊고 이 중독이 다시 재발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 불쾌감을 중독 행위가 아닌 다른 대체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조절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강의를 제가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강의를 정리를 해드리면 우리가 어떤 활동을 오래 한다고 해서 중독이냐?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게 그러면은 중독이냐 하면은 우리가 스트레스로 인하여 특히 이제 트라우마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생한 여러 가지 불쾌한 감각들, 트라우마 상황이 다시 발생할까 봐 우리 몸이 반응하는 이런 불쾌 감각들을 잠재우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중독 행동을 한다. 이제 이런 거 중독이 된다. 이제 이런 부분이 이제 말씀을 제가 드렸던 것이고 두 번째는 스트레스는 적응을 위한 정상적인 신체 반응이고 그렇지만 트라우마 스트레스로 발전할 수도 있어요. 언제? 만성화되거나 지나치게 큰 스트레스가 오면
그리고 트라우마 스트레스가 발생하면 과각성, 저각성을 통해서 불쾌한 감각을 발생시키고 이게 이제 트라우마 기억이 돼서 비슷한 상황이 나타나려고 할 때마다 그때처럼 예전의 그 기억처럼 이런 신체 반응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중독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이 불쾌한 신체 감각, 트라우마 기억으로 생긴 신체 감각을 피하는 데 중독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중독 행위를 우리 뇌가 하게 하도록 하는 것인데 이 중독을 끊어야 되긴 하겠죠? 근데 이 중독을 끊기 위해서는 무조건 의지로 참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이것은 뇌의 생존 반응이기 때문에 이게 불가능하고요. 우리가 건강한 대체 행동을 통해서 이 중독을 대체할 수 있는 이 감각을 잠재우고 이 트라우마 기억을 좀 중화할 수 있는 다른 양육 기술을 찾아야 된다. 이제 이렇게 하면 오늘 이 강의에 잘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 중독을 일으킬 수 있는 트라우마 스트레스, 그래서 이 트라우마와 관련된 인간의 욕구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